양빨은 많이 봤는데 곰빨은 처음 봐요. 게다가 세탁기에 탈수라니요. 이 곰돌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영상 하나로 리스 브라운 작가의 작업이 다 이해가 됩니다. 이보다 더 직관적일 수가 없어요. 아까 곰돌이는 세탁기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과정을 거쳤겠죠? 그런데 어쩜 이렇게 잘 찍었을까요? 정말 과정에는 쾌감이, 결과에는 미소가 번지는 그런 작업이에요. 안녕하세요. 베이커입니다. 사티TV 37회에서 소개해드릴 인스타그램은 교탁구 기법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풀어낸 영국 아티스트 리스 브라운입니다. 작가님의 릴스를 하나 먼저 소개하려고 해요. 앤디 워홀에게 버거킹 먹방이 있었다면 리스 브라운에게는 맥도날드가 있습니다. 워홀의 영상은 1982년에 제작되었는데 이 영상이 역주행하게 된 건 2019년 슈퍼볼에서 선보였던 버거킹 광고 덕분이었어요. 원래 약 4분 정도의 롱테이크 영상이었는데 이때 45초 광고로 편집되었습니다. 여담이지만 촬영 당일에 앤디 워홀은 맥도날드 햄버거를 기대하고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맥도날드와 합의가 잘 안 되었는지 버거킹 와퍼가 나온 거죠. 앤디 워홀은 조금 실망했지만 그냥 찍자 하면서 무표정하게 와퍼를 먹어요. 아기 코끼리가 교타쿠 방식으로 프린트되었어요. 교타쿠는 좀 이따가 설명드릴 거고요. 이 작품은 온통 파란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작가님은 이브 클랭 블루를 사용하셨다고 하세요. 프랑스 화가 이브 클랭이 1960년에 인터내셔널 클라인 블루로 명명한 이 선명한 울트라마린은 이브 클랭만의 고유한 색으로 특허를 받았어요. 그런데 리스 브라운 작가는 이브 클랭의 파란색뿐만 아니라 작업 방식에서도 유사해요. 이브 클랭은 모델들의 몸에 물감을 칠하게 한 뒤 대형 화폭에 몸을 찍게 했죠. 이브 클랭의 인체 측정은 오래된 다큐멘터리 영화 몬도가네에서도 소개되었습니다. 몬도가네는 1962년 이탈리아에서 만든 영화로 당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켜서 이 영화가 나온 뒤부터 엽기적인 행위를 가리킬 땐 몬도가네가 따로 없네 라는 말을 종종 사용한다고 해요. 작가님은 런던 남부에서 태어나 자랐고 언제나 브릭스턴의 선명한 색감들에서 큰 영감을 받아왔다고 하세요. 2007년 HQ라는 그래피티 샵에서 스프레이 페인트를 사곤 했는데 그곳이야말로 작가로서의 여정이 시작된 곳이라고 하네요. 이 선명한 색감이 돋보이는 작품 스테이 인 피스는 작가님의 성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쌓은 방식은 작가님의 작품 속에서 자주 보이는데요. 의도적으로 우크라이나의 국기색을 넣어서 현 시대에 대한 메시지도 전달하고 있어요. 2023년 작품입니다. 봉제 인형에 아크릴 물감이 많이 들어갔다고 하네요. 단순한 색면도 아닌 인형에 이 정도 발색이라면 정말 많이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방식은 좀 끔찍해요. 높이 쌓기 위해서는 가운데 중심을 잡아줄 기둥이 필요해서 봉제 인형들이 이 쇠기둥에 꽂혀 있어요. 드라큘라가 생각이 났어요. 드라큘라의 모티브가 된 인물은 15세기 루마니아의 블라드 체페슈였는데 여기서 체페슈란 루마니아어로 꿰뚫는 자라는 뜻이래요. 그는 적군들을 나무 막대에 꿰는 형벌을 내렸는데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하죠? 아무튼 예쁜 봉제 인형들의 비비드한 컬러를 입힌 것은 너무 좋은데 이렇게 체페슈를 만드는 방법밖에는 없는 걸까요? 게시물에는 종종 이렇게 곰인형 머리를 쓴 작가님 사진들이 보여요. 그런데 이 곰 머리 자세히 보니 몸통에서 우두둑 뜯어냈나 봐요. 단면이 찢어져 있고 솜이 빠져나와 있고 막 그렇네요. 요 캔버스 속에 있는 캔버스 모양이 너무 귀엽죠? 다른 게시물을 보니 이 캔버스 모양은 파스텔 같은 재료로 작가님이 쓱쓱 그리신 것 같아요. 그런데 캔버스 모양이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것과는 좀 다르죠? 국내에서 사용하는 캔버스는 대부분 캔버스 천을 타카로 박는 데 비해 작품 속의 캔버스는 못으로 고정했어요. 초반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인형들은 빨아서 또 사용됩니다. 많은 분들이 작품에 사용한 인형을 판매하냐고 물어보신대요. 작가님이 사용하는 곰인형은 여러 번 사용했고 또 몇 개는 작가님과 함께 지낸 세월이 5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 곰인형은 이제 은퇴할 때가 되어서 대만에 있는 컬렉터의 집으로 간다고 해요. 작가님은 작업 파트너인 곰인형에게 작별을 고하고 있어요. 이 작품의 아이디어는 평범한 노동자 계층의 남자는 죽을 때까지 꽃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대화에서 비롯되었다고 해요. 모두가 평등할 것만 같은 유럽도 알고 나면 여전히 계급, 계층이 존재하는 사회죠. 꽃을 받는다는 건, 그리고 꽃을 선물하는 행위는 말 그대로 예술이에요. 자체로는 무용하지만 의미는 각별하잖아요. 우리가 사람임을 확인하는 거죠. 파란 영국곰에 대한 사실들입니다. 75% 잉글리시, 25% 아일리시. 작가님의 이야기를 곰인형에 투사시킨 것 같죠? 작가님은 대개 물감으로 뒤덮여 있으면서 동물들은 다 좋아하지만 특히 말벌은 싫어한다고 하시네요. 음악 취향은 90년대 힙합과 엘튼 존이라고 하는데 특이한 조합이죠. 작가님의 플리가 궁금해집니다. 아마도 학창 시절의 기억 같아요. 세상을 바꾸거나 고흐 같은 예술가가 되고 싶다고 해요. 고흐의 해바라기가 꽂힌 화병을 바라보고 있는 토끼 인형인데 아마도 작가님의 자신이 투영되어 있겠죠? 귀가 길어서 자르기는 좋겠어요. 드디어 교타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눈치채셨겠지만 일본어이고 일본 전통 판화 방식을 뜻해요. 물고기에 먹을 바르고 종이나 천에 찍어내는 기법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어탁이라고 해요. 낚시할 때 붕어의 크기가 30cm를 넘으면 월척이라고 하는데 사실 잡기 어려워서 잡으면 어탁을 떠서 자랑하기도 한다고 하네요. 작가님은 물고기 대신 봉제 인형에 아크릴 물감을 바르고 종이나 캔버스에 찍어내는 방식이니 교타쿠가 맞죠? 이번 작품은 새로운 무언가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가로 세로 2m에 달하는 대작이에요. 작가님은 교타쿠를 조금 더 추상적인 방식으로 풀어보는 동시에 사이 투엄블리의 무의식적 반복에 대한 작업 방식을 많이 떠올렸다고 하세요. 교타쿠로 찍힌 인형들 사이에 오일 파스텔 낙서가 마치 작가님의 감정적 전환점이자 선언 같아 보여요. 작가님의 사진입니다. 음악도 그렇고 미술도 그런 것 같아요. 영국 아티스트들은 언제나 새로운 걸 추구하는 건 마찬가지인데 그 방식이 다른 것 같아요. 아주 특별한 걸 발명한다기보다는 생각하고 보는 방식 자체를 살짝 비튼다고 할까요? 너의 인스타그램에는 네 사진이 전혀 없어 라는 말에 옛다 사진 하는 듯한 작가님의 무심한 듯 살짝 건방진 표정이 재미있어요. 2019년 6월의 게시물입니다. 1993년생이시니 26세가 되던 해예요. 이 사진은 작가님이 아니라 시카고 컬렉터가 작가님 작품을 파란색 액자에 넣어서 찍어서 보내셨대요. 그러니까 26세에 이미 작품을 만들고 또 전시했고 또 지구 반대편에 컬렉터도 있었던 거죠. 작업의 방향성을 20대에 찾다니요. 너무 부럽기만 합니다. 오늘도 어딘가에서 리스 브라운 작가님은 죄 없는 곰인형에 물감을 잔뜩 묻히고는 캔버스에 꾹 눌러서 찍고 계시겠죠? 상상만 해도 피식 웃음이 납니다. 그럼 지금까지 베이커였습니다.